안녕하세요. 이야기별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옛날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하얀 고양이. 옛날에 아들이 셋이나 되는 왕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은 모두 똑똑하고 용감해서 왕은 자기가 죽기도 전에 아들들이 왕위를 넘보지 않을까 겁이 났어요. 왕은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느꼈지만 아직 왕국을 잘 통치하고 있어서 왕위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왕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묘안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구실을 대고 빠져나올 수 있는 약속을 해서 아들들의 마음을 딴 데로 돌리는 것이었어요. 왕은 세 아들을 모두 불러놓고 다정하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모두 내 뜻을 따르길 바란다. 난 이제 나이가 들어 예전처럼 국사를 잘 돌볼 수가 없구나. 그래서 행여 백성들에게 해가 될까봐 겁이 나는구나. 그러니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내 왕위를 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가 왕이라는 큰 선물을 주는 대신 너희도 그 답례로 내게 뭔가 해주는 것이 공평하지 않겠느냐? 나는 퇴위하고 나면 시골에 가서 살려고 하니 귀엽고 총명하고 충성스러운 작은 애견이 하나 있으면 친구로는 그만일 것 같구나. 나이를 불문하고 너희들 중에서 내게 가장 예쁜 강아지를 갖다주는 사람에게 당장 왕위를 물려주도록 하겠다. 새 왕자는 아버지가 갑작스레 작은 애견을 좋아한다는 말에 놀라긴 했지만 왕위를 계승할 기회가 없었던 작은 두 아들은 기회를 얻은 셈이었고 큰아들은 공손해서 아버지 말을 거역할 수 없었으므로 세 아들은 모두 아버지가 내린 임무를 받아들였죠. 왕은 아들들에게 은과 값나가는 보석들을 선물로 주고 1년이 지난 후에 각자 가져온 개 중에서 누구 것이 제일 예쁜가 보겠다고 일렀습니다. 왕자들은 왕에게 작별을 하고 떠났어요. 형제들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성으로 친구들을 모두 데리고 가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위를 잃지 말고 어떤 행운이 오더라도 세 사람이 공평하게 나누고 시기나 질투로 반목하지 말자고 굳게 약속했지요. 그리고 아버지를 아련하기 위해 약속한 날짜에 그 성에서 다시 만나기로 결정하고 출발했습니다. 세 사람은 각기 다른 길로 떠났고 두 형은 많은 모험을 겪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하려는 얘기는 막내 아들이 겪은 일입니다. 막내 왕자는 젊고 쾌활하고 잘 생겼으며 왕자가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알았어요. 그리고 용기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였죠. 막내 왕자는 매일 개를 몇 마리씩 샀습니다. 한 놈을 사고 나면 곧 더 예쁜 것을 발견했고 다시 그것을 사고 나면 나머지는 모두 처리했지요. 혼자서는 그 많은 개를 다 데리고 다닐 수 없었기 때문이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정처 없이 매일 여행을 계속하던 막내 왕자는 마침내 어느 날 날이 어둑해질 무렵 음침한 커다란 숲에 이르게 되었어요. 길도 제대로 모르는 데다 설상가상으로 천둥이 치고 폭우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길을 찾아 한참 걷다 보니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불빛을 보자 왕자는 하룻밤 쉬어갈 수 있는 오두막이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지요. 불빛을 따라가다 보니 마침내 상상 속에나 존재하던 웅장한 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성 문은 홍옥을 씌운 금으로 만들어졌으며 홍옥의 투명한 빨간 빛이 밝게 빛나 숲속에 있던 왕자가 멀리서도 그 빛을 보고 성으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성 벽은 매우 고운 색의 섬세한 도자기로 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이제껏 왕자가 읽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곱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흠뻑 젖은 데다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으므로 한가하게 그림이나 보며 마냥 밖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한편 다이아몬드 줄에 매달려 사슴의 발이 걸려 있는 걸 본 왕자는 도대체 이렇게 화려한 성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아마 이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둑 맞을 걱정은 조금도 안 하나 보다. 왕자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저 다이아몬드주를 잘 나가거나 문에 박힌 홍옥만 빼내가도 평생은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을 무슨 수로 막는담? 왕자가 사슴발을 잡아당기자 은종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채 횃불을 든 수많은 손들이 떠다니는 것이었어요. 왕자는 깜짝 놀라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죠.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자신을 떠다 미는 손이 있어 몸이 앞으로 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마음대로 멈출 수도 없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손에는 칼을 들고 커다란 홀로 들어가니 홀은 온통 하늘색 유리로 뒤덮여 있었으며 아름답게 노래 부르는 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당신 눈에 보이는 떠도는 저 손들은 당신 명령 떨어지기 무섭게 그대로 따를 것이라네. 당신 마음 사랑 얻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이곳에서 머물 수 있다네. 이런 식으로 환영받자 왕자는 별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비스러운 손에 이끌려 산으로 된 문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니 문이 저절로 열렸죠. 그 안은 진주 조개로 장식된 매우 커다란 홀이었고 수많은 방문이 나 있으며 수만 가지 불빛이 반짝이고 온갖 아름다운 그림들과 귀중한 물건으로 가득 차 있어 왕자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60개의 방을 지나니 왕자를 이끌던 손들이 멈추어 섰습니다. 왕자가 구석에 있는 벽난로 가까이 놓여진 매우 편해 보이는 안락의자를 본 순간 갑자기 난로에서는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예쁘고 부드러운 손길이 왕자의 진흙투성이 젖은 옷을 벗기고 황금과 에메랄드로 장식된 고급 직물로 만들어진 새 옷을 입혔습니다. 너무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깜짝 놀라기는 했지만 시중을 드는 손들이 솜씨가 매우 뛰어난 데다 자신이 보고 있는 모든 것이 너무 놀라워 왕자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밖에서 비를 쫄딱 맞으며 피곤하고 흠뻑 젖은 채 사슴발을 잡아다닐 때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잘 차려입은 왕자를 손들이 화려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장화시는 고양이를 비롯해서 고양이에 얽힌 유명한 이야기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식탁에는 2인분의 음식이 차려져 있었는데 접시, 숟가락, 포크 등은 모두 금으로 된 것이었고 찬장에는 값진 보석이 박힌 수정으로 된 잔과 접시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2인분의 식사 중 하나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타와 악보를 든 12마리의 고양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고양이들은 방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더니 악보 뭉치로 박자를 맞추는 지휘자 고양이의 지휘 아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음으로 야옹야옹 울며 앞발로는 기타줄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내는 소리는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음악 중 가장 희한한 소리였습니다. 왕자는 황급히 귀를 틀어 막았지만 고양이 악사들의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자 터져나오는 웃음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엔 또 어떤 재미있는 일이 기다리고 있지? 왕자가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긴 검은 베일을 쓴 작은 형체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검은 망토를 걸치고 칼을 찬 고양이 2마리와 들쥐와 생쥐가 가득 들어있는 우리를 든 고양이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놀란 왕자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작은 물체는 왕자에게 다가와 검은 베일을 벗었습니다. 아, 그랬더니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럽고 작은 하얀 고양이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젊고 슬퍼 보이는 그 고양이는 왕자의 심장을 울릴 듯한 부드러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자님, 어서 오세요. 고양이들의 여왕인 저는 당신을 뵙게 되어 기쁘답니다. 여왕 고양이님, 저를 이렇게 친절하게 맞아주어 매우 감사합니다만 제가 보기에 당신은 평범한 고양이는 아닌 것 같군요. 당신이 말을 하는 사실과 이 성이 웅장한 것만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죠. 왕자님,
제게 익숙치 않은 너무 과분한 칭찬입니다. 그러나 곧 저녁을 준비하고 고양이 약사들이 연주하는 것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으니 조용히 하라고 이르겠어요. 잠시 후에 보이지 않는 손들이 저녁을 들여왔습니다. 식탁에 접시를 2개 올려놓았는데 하나는 비둘기를 고운 국물이 담겨 있었고 다른 한 접시에는 살찐 생쥐 요리가 있었습니다. 생쥐 요리를 보자 왕자는 식욕이 싹 가셨어요. 이 모습을 본 흰 여왕 고양이가 왕자를 위한 식사는 별도로 준비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왕자는 자기 식사는 쥐요리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자 비로소 안심이 되었어요. 여왕 고양이가 자신을 속일 것이라고는 추호도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왕자는 허겁지겁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여왕 고양이의 작은 앞팔을 우연히 보게 된 왕자는 고양이가 차고 있는 팔찌에 초상화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좀 보여달라고 청했어요. 그 초상화는 아주 잘생긴 젊은 남자를 그린 것이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자신의 초상화로 착각할 정도로 자신과 모습이 똑같았습니다. 왕자가 초상화를 들여다보고 있는 동안 하얀 고양이는 한숨을 내쉬었고 전보다 더욱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얀 고양이를 언짢게 만들까봐 감히 그 이유를 물어보지 못하고 왕자는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와 대화를 나누던 왕자는 고양이가 자신이 흥미있는 문제에 관심이 있으며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다 마친 후에 고양이와 왕자는 다른 방으로 갔는데 그 방은 극장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곧 다른 고양이들이 나타나 그들을 즐겁게 하려고 춤도 추고 연기도 하였어요. 공연이 끝나자 하얀 고양이는 왕자에게 잘 자라는 인사를 했고 왕자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아직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는 나비의 날개처럼 형형색색으로 아롱진 천이 늘어져 있었고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거울이 달려 있었고 예쁜 리본으로 묶은 커튼 옆에 작은 흰 침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중을 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손들에게 어떻게 말을 걸지 몰라 왕자는 그냥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에서 나는 시끌벅적한 소리에 왕자가 잠에서 깨자 손들이 재빨리 와서 사냥할 때 입는 복장을 입혀주었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모든 고양이들이 앞뜰에 모여 있었어요. 사냥개를 끌고 있는 고양이도 있었고 호각을 부는 고양이도 있었고 여왕 고양이는 사냥하러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손들은 왕자를 목마에게 데려갔어요. 아마 왕자가 그 위에 올라타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러자 왕자는 매우 불쾌했지만 거절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곧 나무 말 등 위에 자신이 태워진 것을 느꼈고 말은 왕자를 태우고 가뿐히 뛰며 나아갔습니다. 하얀 여왕 고양이는 원숭이를 타고 있었는데 고양이가 새끼 독수리를 좋아하자 원숭이는 심지어 독수리 둥지까지 나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제껏 해본 사냥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흥겹게 사냥을 하고 난 후 왕자와 하얀 고양이는 성으로 돌아와 전처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쯤 하얀 고양이가 건네준 수정으로 만든 술잔을 받아들고 그 안에 들어있던 마법의 묘약을 마신 왕자는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를 위해 찾기로 했던 작은 개의 생각도 모두 잊어버리고 오로지 하얀 고양이와 즐겁게 지내고 있는 현재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쾌하게 보내는 동안 세월은 흘러 1년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왕자는 형들과 만나기로 했던 약속도 까맣게 잊고 심지어 자신의 나라가 어디인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왕자가 언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하얀 고양이는 어느 날 왕자에게 아버지에게 예쁜 개를 구해다 드리기로 약속한 날짜가 사흘 남았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형님들은 예쁜 개를 찾았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모든 기억을 일시에 되찾은 왕자가 소리쳤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일을 잊어버릴 수 있었지? 내 모든 운명이 그것에 달려 있는데 설령 왕국을 물려받을 수 있는 예쁜 개를 금세 찾는다 하더라도 사흘 만에 나를 집으로 데려다 줄 말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왕자는 매우 초조해졌죠. 그러나 하얀 고양이는 여유롭게 왕자를 타일렀습니다. 왕자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에겐 친구인 제가 있잖아요. 제가 다 알아서 해결해 드릴게요. 사냥할 때 탔던 목마는 당신 나라까지 12시간이면 다음으로 하루 더 이곳에 계셔도 된답니다. 여왕 고양이님, 고맙소. 하지만 아버지에게 예쁜 개를 가져가지 못한다면 돌아가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자, 여길 보세요. 도토리를 하나 손에 쥐고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이 안에 별로 된 강아지보다도 더 귀여운 강아지가 들어있답니다. 아, 여왕 고양이, 지금 나를 놀리고 있는 거요? 자, 조용히 하고 들어보세요. 고양이는 도토리를 왕자의 귀에 대주며 말했습니다. 왕자가 가만히 들어보니 정말 희한하게도 도토리 속에서 작지만 멍멍 하고 짖는 소리가 뚜렷이 들려왔습니다. 도토리 속에 들어갈 정도면 그 강아지는 정말 매우 작을 것이 틀림없겠죠. 왕자는 몹시 기뻤어요. 도토리를 받아든 왕자는 그 안을 들여다보고 싶어 했지만 고양이는 왕자가 돌아가는 동안 강아지가 감기라도 걸리면 안 되므로 왕 앞에 도착할 때까지 도토리를 열어보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했어요. 출발할 시간이 되자 왕자는 고양이에게 수없이 감사해하며 매우 서글프게 작별을 했죠. 당신과 함께 있으니 시간이 너무도 빨리 흘러가 버렸구려. 당신을 데려갈 수만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러나 고양이는 고개를 흔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왕자가 형들과 만나기로 약속한 성에 도착해 보니 다른 형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형들도 곧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마당에서 사냥개처럼 날뛰고 있는 목마를 보고 놀라서 쳐다보았어요. 즐겁게 형을 맞이한 막내에게 형들은 그동안 겪은 모험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막내는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을 숨기고 몸은 길고 다리는 짧은 턴스핏이 자신이 가져온 유일한 강아지인 것으로 형들이 생각하게 놔두었습니다. 그들 삼형제는 서로 우애가 깊긴 했지만 두 형들은 자신이 가져온 개들이 왕에게 뽑힐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하자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세 사람은 함께 마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바구니에 매우 작고 연약한 강아지를 2마리 가져온 형들은 감히 만져볼 엄두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내가 가져온 턴스핏은 마차 뒤를 쫓아왔으므로 온통 흙먼지를 뒤집었어 누구도 그 형체를 제대로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왕자들이 궁에 도착하여 대연회장으로 들어가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두 형이 각자 가져온 작은 강아지를 내놓자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아무도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벌써부터 왕국을 공평하게 둘로 나누어야 할 것으로 생각했지요. 그때 막내 왕자가 앞으로 걸어 나와 하얀 고양이가 준 도토리를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왕자가 도토리를 재빨리 열자 그 안에는 반지 사이로도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앙증맞은 강아지가 쿠션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자가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자 강아지는 금세 일어나 춤을 추는 것이었어요. 이 강아지보다 더 예쁜 동물은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왕은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렇지만 왕은 여전히 자신의 왕국을 빨리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서 아들들에게 말했어요. 첫 번째 임무는 성공적으로 마쳤으니 지금 당장 다시 출발하여 온 세상을 다 뒤져서라도
바늘구멍에 꿰일 수 있을 정도로 얇은 비단천을 구해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들들은 다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위의 두 형들은 왕위를 물려받을 기회가 다시 한번 생긴 것이니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여 출발했습니다. 막내 아들도 다시 목마 위에 올라 사랑하는 하얀 고양이에게 전속력으로 달려 돌아갔습니다. 성문은 여전히 활짝 열려 있었고 모든 창문과 탑들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떠나기 전보다 한층 멋있었어요. 황급히 달려나와 왕자를 맞은 보이지 않는 손들은 왕자가 타고 온 목마를 마구간으로 데려갔고 그동안 왕자는 하얀 고양이를 찾으러 달려갔습니다. 한편 하얀 고양이는 바구니 속의 하얀 쿠션 위에서 잠들어 있다가 왕자가 돌아오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왕자와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아, 왕자님, 당신이 제게 돌아오리라고 꿈엔들 생각했겠어요? 왕자는 고양이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자신이 가정한 개가 가장 귀여웠다는 말을 하고 하얀 고양이의 도움을 청하러 다시 돌아오게 된 사연을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요구한 천을 찾기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얀 고양이는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생각해 봐야겠다고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성 안에는 천을 잘 짜는 고양이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 천을 짤 수 있을 테니 하얀 고양이는 자신이 직접 나서 일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횃불을 든 손들이 나타나 왕자와 하얀 고양이를 강이 내려다 보이는 긴 회랑으로 안내했어요. 창밖에는 온갖 종류의 화려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늦은 데다 먼 길을 오느라 매우 배가 고파진 왕자는 곧 저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처럼 시간은 빨리 흘러갔어요. 새로운 오락거리를 생각해내는데 천부적인 재질이 있는 하얀 고양이와 같이 지내는 동안 왕자는 잠시도 지루할 새가 없었어요. 정말로 하얀 고양이는 여느 고양이들과 다르게 아주 영리했죠. 그러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현명할 수 있는지 왕자가 물어보자 하얀 고양이는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왕자님, 제게 물어보지 마시고 좋으실 대로 생각하세요. 전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 없답니다. 왕자는 너무 즐겁게 지내느라 시간 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어느 날 하얀 고양이가 어느덧 1년이 다 지나갔고 모슬린 천은 다 준비가 되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왕자님에게 어울릴 만한 호위대를 같이 보내겠어요. 이 말에 왕자가 밖을 내다보니 불타는 듯한 색으로 갖가지 장식을 한 황금색으로 번쩍이는 최고급의 마차가 안뜰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차는 사열로 늘어선 순백색의 말 12匹이 끌고 있었고 말들의 마구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밝은 주황색 벨벳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각기 8匹의 말이 이끄는 100여 대의 마차에 근사한 제복을 입은 장교들이 타고 있었고 수천 명의 호위대가 일행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세요. 이렇게 행차하고 나타나면 이번에는 왕도 왕자님이 마땅히 물려받아야 할 왕관을 못 주겠다고 더 이상 버티지는 못할 거예요. 여기 이 땅콩을 받으세요. 미리 열어보지는 마시고 반드시 왕 앞에 나가서 열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당신이 제게 부탁한 그 천이 들어있을 거예요. 나의 사랑스러운 그대여, 내게 베풀어준 친절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소. 내게 원하는 것을 말해주시오. 그러면 왕이 되겠다는 생각도 영원히 포기하고 이곳에서 늘 당신과 함께 있겠소. 아니에요, 왕자님.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만으로도 되었답니다. 단지 쥐잡는 것 외에는 아무 쓸모도 없는 저 같은 고양이를 그렇게 아껴주셨으니 말이에요. 그러나 왕자님은 떠나셔야만 해요. 그래서 왕자는 하는 수 없이 고양이의 작은 앞발에 입 맞추고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어찌나 빨리 달렸는지 지난번 목마를 타고 갔을 때 걸린 시간의 반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좀 늦었으므로 형들과 만나기로 한 성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막내가 오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 형들은 차라리 기뻐하며 이번에는 자신들이 성공한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랑스럽게 왕 앞에 모슬린 천을 펼쳐 놓았습니다. 정말로 천들은 너무 섬세하여 보통 바늘구멍은 통과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골탕 먹이는 걸 좋아한 왕은 왕관 보석에 박혀있던 특별한 바늘을 가져오라고 시켰어요. 그 바늘에 난 구멍은 너무 작아서 사람들은 천이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걸 한눈에 알아보았죠. 그러자 왕자들은 화가 나서 그것은 속임수라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나팔 소리가 울리더니 막내 왕자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은 막내의 웅장한 행렬에 모두 놀랐어요. 인사를 마친 막내 왕자는 호주머니에서 호두를 꺼내 그 안에 모슬린 천이 들어있을 것으로 잔뜩 기대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호두 속에는 개암 한 개가 딸랑 들어있었죠. 개암을 부수어 보았지만 이번에는 버찌씨가 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었고 왕은 땅콩 안에서 모슬린 천을 찾으려는 아들을 보고 웃음이 나왔죠. 왕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버찌씨를 깨뜨려 보았어요. 그러나 어찌 된 일입니까? 모슬린 천은 안 나오고 이번에도 씨의 핵만 들어있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왕자를 비웃었어요. 그 속을 다시 까보자 미랄 한 알이 들어있었고 그 속에는 다시 기장씨가 들어있었어요. 당황하기 시작한 왕자가 혼자 탄식했습니다. 아, 여왕 고양이여, 여러 사람 앞에서 날 망신 줄 셈이었소. 그러자 갑자기 고양이의 앞팔이 날카롭게 자신의 손등을 핥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왕자는 그것이 고양이가 자신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길 빌며 기장실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매우 아름다운 색채와 무늬의 모슬린 천이 40~50m나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바늘을 가져왔지만 왕자의 섬세한 천은 그까짓 바늘귀쯤 6겹이나 가볍게 통과하고 말았습니다. 막내 왕자가 가져온 천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모슬린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었으므로 왕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두 왕자는 몹시 서운한 마음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왕은 왕자들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너희들이 내 소망을 들어주려고 그렇게 열심히니 늙은 내게는 많은 위로가 되는구나. 하지만 이번 한 번만 더 들어주기 바란다. 누구든지 1년 안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공주를 결혼 상대자로 데려오는 사람에게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왕관을 물려주겠다. 내 계승자는 마땅히 결혼을 해야 하기 때문이지. 막내 왕자는 공정한 방법으로 자신이 2번이나 왕국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므로 아버지의 처사가 억울하긴 했지만 잘 교육받은 탓에 아버지에게 감히 따질 수는 없었습니다. 왕자는 다시 마차에 올라 호위대의 호위를 받으며 떠나올 때보다 훨씬 빨리 고양이의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왕자가 돌아오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던 하양 고양이는 길에는 온통 꽃을 뿌려놓고 수많은 향로를 피워 향기로운 냄새가 온 숲에 진동하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왕자가 도착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회랑에 자리 잡고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자님, 이번에도 왕관을 얻지 못한 채 다시 돌아오셨군요. 여왕 고양이님, 내게 2번씩이나 커다란 호의를 베풀어 주어 매우 감사하오. 그러나 사실은 아버지가 그토록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 하지 않으시니 나도 굳이 물려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오. 그런 생각 마세요.
왕이라면 마땅히 도전해보고 얻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는 아름다운 공주를 데려가야 하신다니 제가 당신에게 맞는 분을 찾아볼게요. 그러니 아무 생각 마시고 즐겁게 지내세요. 당신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오늘 밤엔 특별히 강 건너 들쥐들과 우리 고양이들이 싸우도록 준비해 놓았답니다. 그리하여 전보다도 훨씬 즐거운 1년이 꿈결같이 흘러갔어요. 가끔씩 왕자는 고양이에게 어떻게 해서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요정이 분명하죠? 그렇지 않다면 마법사의 요술에 걸려 고양이로 변한 것이거나. 그러나 고양이는 대답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모두 행복해하는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갔으므로 왕자는 돌아갈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함께 얘기를 나누던 중 고양이는 왕자에게 다음날 아름다운 공주를 데리고 집에 돌아가길 원한다면 자신이 말하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칼을 받으세요. 이것으로 제 목을 베세요. 뭐라고요? 이 칼로 당신 목을 베라니. 내 사랑스러운 고양이여, 나더러 어찌 그런 짓을 하라고 하오. 왕자님, 제발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눈물이 글썽글썽한 왕자는 자신이 고양이에게 헌신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테니 제발 죽이는 짓만은 하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고양이의 결심은 너무 확고해서 그 어떤 말로도 마음을 바꾸어 놓을 수 없었어요. 결국 왕자는 절망적인 심정이 되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칼을 뽑아 하얀 고양이의 가냘픈 목을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고양이는 사라지고 갑자기 아름다운 공주가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본 왕자의 놀라움과 기쁨은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왕자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손에는 각기 고양이 가죽을 든 품위 있는 기사들과 귀부인들이 들어오는 것이지 뭡니까? 그들은 모두 공주에게 달려가 매우 기뻐하며 공주의 손에 입맞추고 본래의 모습을 찾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일일이 상냥하게 답례한 공주는 잠시 후 자신과 왕자만 단둘이 있게 사람들을 내보낸 후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왕자님, 제가 보통 고양이가 아닐 것이라고 추측한 당신의 짐작이 맞았어요. 저의 아버지는 6개나 되는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셨답니다. 아버지가 매우 사랑한 왕비인 저의 어머니는 여행하고 낯선 곳을 탐험하는 걸 무척 좋아하셨답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난 지 몇 주 안 되었을 때 어머니는 신기한 소문을 듣고 어떤 산에 가고 싶어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그곳으로 떠나셨지요. 길을 가던 중 어머니 일행은 우연히 요정들의 오래된 성을 지나게 되었답니다. 아무도 그 성에 들어가 본 적은 없었지만 성 안에는 신기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요정들의 정원에는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신기한 과일이 있다고 들은 것이 기억났어요. 그 과일들을 직접 맛보아야겠다는 생각에 어머니는 정원 쪽으로 발길을 옮겼어요. 온통 황금과 보석으로 번쩍이는 문 앞에 이르자 어머니는 시종들에게 문을 크게 두드리라고 시켰어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면 죽은 것 같았죠. 과일을 얻기가 힘이 들면 들수록 어머니는 그것을 꼭 얻고 싶은 마음도 더욱 간절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사다리를 가져오게 하여 정원의 담에 기대해 놓았어요. 그러나 담은 보기에는 별로 높지 않았지만 사다리를 아무리 길게 느려도 꼭대기까지 닿는 것은 불가능했답니다. 어머니는 절망스러웠어요. 그러나 밤이 되자 하인들에게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천막을 치라고 명령하고 실망이 컸으므로 매우 언짢은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한밤중에 갑자기 잠이 깬 어머니는 자기 옆에 앉아있는 작고 추한 노파를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노파는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왕비, 당신이 우리 과일을 맛보고 싶어 그렇게 안달을 하니 우리로서는 좀 귀찮군요. 하지만 왕비의 초조한 마음을 좀 덜어주려고 저와 제 동생들은 왕비에게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과일을 드리기로 의논했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왕비의 어린 딸을 저희가 키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는 것이랍니다. 아, 그게 정말인가요? 정말로 과일을 주는데 조건이 그것밖에 없나요? 원한다면 내 모든 왕국이라도 기꺼이 다 내드리죠. 아니요, 됐어요. 공주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답니다. 공주님은 이곳에서 매우 행복할 거고 요정나라에서 귀중한 것은 모두 공주에게 줄 거랍니다. 그러나 왕비는 공주가 자라 결혼할 때까지는 공주를 볼 수 없습니다. 어려운 조건이긴 하지만 그 제의를 받아들이겠어요. 만일 그 과일을 먹어보지 못한다면 난 틀림없이 죽을 테고 그러면 결국 내 어린 딸과도 이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테니. 그래서 늙은 요정은 어머니를 성으로 안내했고 아직 한밤중이기는 했지만 어머니는 소문으로 들었던 것보다 훨씬 성이 근사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성이 그때 그 요정의 성이죠. 자, 당신이 직접 과일을 거두겠어요? 아니면 내가 불러 모아줄까요? 늙은 요정이 어머니에게 물어보았죠. 당신이 불러 모으면 어떻게 모이는지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아주 신기할 것 같네요. 그러자 늙은 요정은 휘파람을 2번 불고는 외쳤어요. 살구야, 복숭아야, 천도복숭아야, 체리야, 자두야, 배야, 메로나, 포도야, 사과야, 오렌지야, 레모나, 구스베리야, 딸기야, 나무딸기야, 모두 오너라. 그러자 갑자기 과일들은 서로 구르며 달려왔어요. 그래도 먼지 하나도 안 묻고 못 쓰게 된 것도 없었죠. 어머니는 상상했던 만큼 과일들이 매우 좋다는 것을 아셨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그 과일들은 요정나무에서 자란 것들이니까요. 늙은 요정은 과일을 담아갈 수 있도록 황금 바구니를 많이 주었습니다. 과일은 어찌나 많은지 노새 400마리가 싣고 갈 정도의 분량이었습니다. 늙은 요정은 약속한 것을 상기시키며 어머니를 천막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곧 자신이 요정과 한 거래를 후회하기 시작했죠. 아버지인 왕은 어머니를 맞으러 나왔다가 어머니의 슬픈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으로 짐작하고 어찌된 일이냐 물어보았지요. 처음에 어머니는 두려워서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궁에 도착하자 요정들이 보낸 무섭게 생긴 5명의 난쟁이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결국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요정들과 했던 약속을 아버지에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그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난 아버지는 어머니와 저를 큰 탑에 가두고 수비대가 안전하게 지키도록 하고 난쟁이들은 왕국에서 쫓아내셨어요. 하지만 곧 요정들은 거대한 용을 보내어 보는 사람마다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지나는 마을마다 모조리 불을 내뿜어 불사르게 했답니다. 그 괴물을 처치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소용이 없자 결국 아버지는 무고한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저를 요정에게 내주는 수밖에 없었죠. 이번에는 저를 데리러 온 요정들이 해마가 이끄는 진주로 된 마차를 타고 뒤에는 다이아몬드 줄로 묶은 용을 이끌고 직접 왔어요. 저를 귀여워하는 늙은 요정들 사이에 제 요람을 놓고 우리들은 허공으로 빙빙 돌아 저를 위해 요정들이 지어놓은 탑 위로 올라갔죠. 온갖 신기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찬 그곳에서 저는 자라났죠. 공주가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들도 모두 배웠지만 친구라고는 말을 할 줄 아는 앵무새 1마리와 작은 강아지 1마리가 전부였죠. 그리고 매일 늙은 요정들 중에 한 사람이 용을 타고 저를 보러 왔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창가에 앉아 있다가
젊고 준수한 왕자님을 보았답니다. 그분은 제가 갇혀있던 주위의 숲속에서 사냥을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우연히 멈춰 서서 저를 올려다보게 되었답니다. 제가 그분을 보고 있었다는 걸 알자 그 왕자님은 제게 매우 공손히 인사를 했어요. 새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앉아있던 창문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두워질 때까지 얘기를 나누다 마지못해 작별을 했어요. 그러나 그 후로도 그분은 여러 번 저를 찾아왔고 마침내 저는 그분과 결혼하기로 약속했죠. 문제는 제가 어떻게 탑에서 빠져나가느냐였어요. 그런데 요정들은 매일 저에게 아마를 주고는 천을 짜게 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부지런히 그 천으로 탑 아래까지 닿을 수 있는 사다리 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슬픈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저의 왕자님이 제가 내려오는 것을 도와주는 동안 제일 심술궂고 나이 많은 요정이 날아왔어요. 왕자님은 방어할 준비를 채 갖추기도 전에 그만 용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지요. 한편 저를 난쟁이들의 왕과 결혼시키려 했지만 제가 완강하게 거절함으로써 자신들의 계획이 빗나가자 요정들은 몹시 화가 나서 저를 하얀 고양이로 변하게 만든 거랍니다. 요정들이 저를 이곳으로 데려오자 저는 비로소 아버지의 궁에 있던 모든 귀족들과 귀부인들도 똑같은 마법에 걸린 채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손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고요. 제게 마법을 걸며 요정들은 모든 사실을 다 얘기해 주었어요. 전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요정들의 아이인 줄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또한 제게 경고하기를 제가 본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불행하게 죽은 제 옛 사랑과 똑같이 닮은 왕자님의 사랑을 얻어야만 한다고 했죠. 그리고 결국 당신은 그 사랑을 얻었어, 사랑스러운 공주. 중간에 왕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분과 너무 닮았어요. 목소리, 외모, 모든 것이요. 당신이 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제 모든 고난은 끝이 날 거예요. 공주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공주, 나도 마찬가지요. 당신이 나와 결혼해 준다면 나 역시 모든 고난이 끝나는 거요. 공주의 발 아래에 몸을 던지며 왕자가 외쳤습니다. 전 이미 이 세상 누구보다도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걸요. 그러나 우선 당신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기로 해요. 그리하여 왕자는 공주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 마차에 올랐습니다. 마차뿐 아니라 모든 일행이 전보다 더욱 화려해졌어요. 심지어 말의 편자까지 루비로 박았고 말굽은 다이아몬드로 감쌌으니 그렇게 호사스러운 광경은 아마 처음 보는 것이었을 겁니다. 공주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다정하고 현명해서 왕자는 공주와 여행하는 것이 매우 즐거웠습니다. 공주가 말하는 모든 것이 아주 흥미로웠기 때문이지요. 형들과 만나기로 한 성 가까이 이르자 공주는 4명의 호위병이 들고 가는 가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수정을 깎아 만든 그 가마를 탄 공주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비단 커튼으로 가렸습니다. 왕자는 형들이 각기 사랑스러운 공주를 동반하고 테라스 위에서 걷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왕자가 오는 것을 본 형들은 동생을 맞으러 나와 신부감을 구했느냐고 물어보았어요. 왕자는 신부감보다도 더욱 진귀한 작은 하얀 고양이를 구했다고 대답했어요. 이 말에 웃음을 터뜨린 형들은 궁전에 있는 쥐들에게 잡혀 먹을까봐 두려웠느냐고 놀렸죠. 이윽고 형제들은 함께 아버지의 궁전이 있는 도시로 갔습니다. 왕자와 공주들은 근사한 마차를 타고 갔습니다. 말들은 온갖 화려한 깃털로 장식되었고 황금빛으로 번쩍였어요. 그 뒤로 막내 왕자가 따라가고 제일 마지막으로 하얀 고양이였던 공주가 탄 수정 가마가 지나가자
사람들은 모두 놀라움과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왕자들이 도착하는 것을 본 궁전의 대신들이 왕에게 달려가 고했습니다. 그래, 신부들은 아름답더냐? 왕이 초조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대신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공주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을 것이라고 대답하자 왕은 매우 난처해야 하는 것 같았죠. 어쨌든 왕자들 일행을 반갑게 맞이한 왕은 장남과 차남이 데려온 공주 중 누가 더 아름다운지 가려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은 몸을 돌려 막내 아들에게 물어보았어요. 너는 혼자 왔느냐? 아버님, 수정가마에 보면 작은 하얀 고양이가 있습니다. 발은 몹시도 부드러우며 우는 소리 또한 매우 귀여우므로 마음에 쏙 드실 것입니다. 왕은 빙그레 웃으며 몸소 가마의 커튼을 걷어냈습니다. 그 순간 수정은 산산조각 나고 그곳에는 눈부신 공주가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공주는 머리에 화관을 쓰고 있었고 아름다운 머리칼은 어깨 위로 물결쳤습니다. 공주가 입은 옷은 하늘하늘한 순백색의 드레스였습니다. 공주가 우아하게 왕에게 인사하자 여기저기서 찬사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하, 저는 전하를 권좌에서 몰아내려고 온 것이 아니옵니다. 전 이미 왕국이 6나라나 있답니다. 그러니 전하께 하나를 그리고 2분 형님께 각기 하나씩 주도록 허락해 주세요. 제가 바라는 것은 단지 전하의 호의와 제가 막내 왕자님과 결혼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랍니다. 그렇게 나라를 분배해도 저희에게는 아직 왕국이 3개나 남아 있으니까요. 왕과 모든 대신들은 기쁨과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고 당장 새 왕자의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축하연은 몇 주 동안이나 지속되었고 각기 나라를 물려받은 왕과 왕비는 자신의 왕국으로 떠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나날들을 축복합니다.